요건 무조건 외국인이든 기관으로 잡혀야 돼요. 프로그램 매도 78만 7천 주는 건 안 잡히죠. 여기서부터 오류가 나는 거예요. 얘네는 장중에 외국인 기관 수급은. 그러니까 매수는 기관이 3만 9천 주에 외국인이 63만 주 합산해도 68만 주인데 이게 다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지금 100만 주 프로그램에 못 미치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지금 연동이 안 돼 있어요. 이쪽은. 그래서 이쪽에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대형주의 경우는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오느냐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창고 동량, 특이 창고에서의 수급이 좀 있느냐, 키움 쪽의 개인 선호 창고는 수급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느냐, 뭐 이런 쪽의 흐름입니다. 오늘 기준에서는 이제 미래에셋 쪽에서 아예 대놓고 매도를 하고 있죠. 지금 최소 50만 주 정도까지 매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수 창고 5위 안에 안 들어와 있잖아요. 5위 안에 들어와 있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순매도 기준 20만 주 정도. 20만 주 좀 넘게.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매도 우위가 월등한 쪽은 NH 투자가 지금 뭐 안 보이죠. 지금 순위에 매수 순위에 6위, 그러니까 5위 밑으로 내려가면은 매수 한 개 안 나와요. 이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갑자기 어느 시점에 만약에 NH투자증권의 매도 순위가 5위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54만 3천 주 이상으로 매도해서. 그럼 한 방에 매수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착시 현상이고, 요 5위 안에 있는 것만 그나마도 코스금에서 전산을 쏴줍니다. 뭐 지금 단 한 주도 두산중공업 NH를 통해서 단 한 주도 안 샀겠어요. 개인들 산 물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단 한 주라도.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수급은 거의 뭐 비슷비슷한, 거기에 이제 조금 특이한 거는 유안타가 최소 얼마예요? 17만 주 정도? 유안타가 최소 17만 주는 샀다. 순매수 기준으로 70만 주처럼 보여지는데 아니지. 매도를 얼마큼 하고 있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5위 창고 안에 안 들어와 있어서. 분명히 매도도 있을 겁니다. 뭐 한 주라도 누군가 매도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창고 동향도 이런 식으로 이제 알고 대처해야 되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대처하면 안 된다.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기준에 프로그램 쪽이 제일 많이 들어왔던 시점이 42만 주 정도인데 그게 9시 18분에 기준이 됩니다. 9시 18분 기준에서 1분봉 보시면은 뭐 요 정도 되겠네요. 그죠? 9시 18분 요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프로그램이 이제 40만 주 수준까지 들어왔고, 여기가 얼마? 18분 여기까지니까 고점이 21,050원까지. 21,050원까지는 프로그램 쪽에서 어찌됐건 매수가 들어왔어요. 21,050원. 여기까지는 프로그램 매수가 41만 주까지 일단 형성이 된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 고점에서 어찌됐건 10만 주가 나간 거고, 그것이 이제 들어올린 프로그램이 나갔느냐 아니면 손바뀜이냐. 오늘 등락률을 놓고 봤을 때는 5%까지의 등락률인데 여기까지로 따진다면 한 4%가 안 돼요. 그럼 최저점 잡은 거 최고점에 팔았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손바뀜으로 해석하는 게 맞겠죠. 여기서 샀던 물량 여기서 던졌다라는 해석보다는 그 손바뀜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거래량 부분이 이제 10시, 지금 딱 이제 10시로 진입이 됐는데 10시 기준점까지로 놓고 봤을 때, 10시 기준점까지로 놓고 봤을 때 일단 어찌됐든 현재 기준에서는 몇 주죠? 600만 주니까 30% 기준 잡으면 2천만 주가 실릴 수는 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만, 개장 초 개파락 나오면서 실린 거래량, 그것 때문에 이제 이 기준 거래량이 형성이 됐다라고 들여다본다면, 그렇다면은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는 거래량 확인을 좀 더 해야 된다. 그럼 거래량 확인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고점을 넘길 때에 아마 거래가 실릴 거예요. 고점을 못 넘기면은 오늘 거래 수반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공격적으로 편입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거래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캔들의 변동성, 캔들의 크기가 둔화된다, 작아진다. 그러다 보면 찔끔찔끔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산중공업의 평상시에 1분봉의 기준에서
뭐 평상시라기보다는 갭 상승이 이제 한번 나와 있었고 그 거래량이 있었는데 개장초에 크게 움직였던 그 흐름 말고 요 정도 범위가 되겠죠. 40만 주, 4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일단은 일본봉에서 수반돼야 되고 그게 이제 최상의 거래량입니다. 개장초 물량도 빼고 최상의 거래량이고 오늘 기준에서는 그 최소 범위 뭐 30만 주, 그 정도면 딱 좋은데 지금의 흐름에서는 뭐 25만 주 정도, 요 정도 실리고 움직임이 나오면 40만 주 그리고 혹은 25만 주 최소 범위의 거래량 그렇게 실리고 움직임이 나오면 거래가 수반되는 쪽의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볼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요 기준을 이제 이렇게 잘라드릴게요. 그러니까 매직 계산기에 뭐 3분의 1, 2분의 1 보기에는 제한적인 등락폭이라서 뭐 물론 조금 이따 그 줄도 그어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두산중공업의 기준 가격 기준이 이제 오늘 기준에서는 개파락 이후에 돌려놨어요. 돌려놓으면서 예를 들면 25,500원이다. 돌릴 때 좀 빠르게 들여다봐서 25,500원에 들어갔다. 그리고 나는 전거래를 좀 뭐 저가에 잘 잡았다. 예를 들어서 그 앞에 2주 전에도 물량을 좀 저가에 잡았고 그렇다면 이제 그 저가에 잡은 물량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8,000원대로 잡죠. 18,000원대로 앞전에 2주 전 기준을 설정을 해서 18,500원 예를 들어서 그 기준점의 물량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고점 대비해서 이제 뭐 1%, 1.5% 밀릴 때 그리고 3에서 뭐 2%, 3% 밀릴 때 이럴 때 이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현재로서는 지고 간다, 가지고 간다. 그 기준을 설정을 해드리고 지금 니케이 쪽이 다시 이제 1.29%로 낙폭을 조금씩 다시 줄이고 있는데 좀 부담이 돼요. 니케이 쪽이 1% 하락이다 보니까 국내 증시 약보합 인내에 놓여져 있는 것도 다소 조금 부담은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주력주들이 눌려 있으니까 어쨌든 그 고가 부분을 다시 넘기는 그 기준점에서의 편입 기준 설정 범위 그다음에 시가와 저가가 뭐 같은 그 비슷한 위치인데 저자락까지 밀려내려면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죠. 말 그대로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추가 편입을 해야 될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볼 가격인 거고 지금 기준에서는 일단은 이 정도에서 이제 거래가 잘 형성이 돼 있는데 이렇게 그리고 잊어먹기 전에 아까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 기준 잡을 때 하이닉스 캡처해 놓은 거 있죠. 그거를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올려드렸고 그 부분도 같이 올려서 컨센서스 좀 보시고 주가 눌려 있더라도 조금 마인드 컨트롤 좀 하시라고 좀 과도한 그 기준입니다. 굉장히 좀 많이 과도해요. 컨센서스 상향되는 거 감안했을 때 컨센서스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번개가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만약에 번개를 진행하더라도 다음 주 이후 결정이 되면은 그건 이제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시 차트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1분봉 기준의 흐름에서 28,000원, 29,000원 정도가 2분의 1, 3분의 1 정도가 돼요. 28,900원이. 그러니까 뭐 지금 기준에서는 뭐 28,000원, 29,000원 뭐 줄을 다 거드려도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나오는데 조금 이따 만약에 변동성이 위든 아래든 확장이 되면 뭐라 그럴까요? 조금 붙어져 버리겠죠. 변동성이 만약에 확장이 되면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소라 모멘텀 차트에서의 기준 놓고 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영선 위쪽까지 좀 올라가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거래량 거래대금이라고 그랬죠. 거래량 거래대금이 수반되지 않은 주가의 변동 탄력은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의미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분봉을 좀 잘라드리고 두산중공업은 상황에 따라서는 그나마도 이제 오늘 거래가 수반되어 있는 스윙 종목, 뭐 변동성 종목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문자 매매 사인을 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매직 계산기 두산중공업 올려드리고, 그리고 텍스 전략도 잡아서 어차피 녹화를 들어가고 있으니까 올려드리는 걸로 22년 03월 02일 10시 기준의 매직 계산기, 그리고 5분봉도 같이 자르죠. 1분봉, 그 다음에 5분봉은 지금 봉 개수가 뭐 이렇게 크게 많지는 않아서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1분봉만 먼저 자르고 1조월봉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조월봉 기준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찌됐든 잠시만요. 일조월봉엔 제일 중요하게 놓고 보는 부분이 이제 거래량 거래대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거래량 거래대금 부분, 일단은 기존에 이제 일조월봉 잘라드렸던 범위를 제가 확인해 보고 그 범위대로 두산중공업을 잘라보겠습니다. 일조월봉에 자, 일단 월봉 기준에서는 2021년부터 잘랐었네요 우리가. 그 다음에 주봉 기준에서는 10월부터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일봉 기준에서는 아마도 1월부터 자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들여다보죠. 여기서 이제 중요시 놓고 봐야 될 부분이 두산중공업의 이제 앞으로의 변동성 부분, 시가총액이 지금 11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2월 달에 거래량이 좀 다소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그려드렸죠. 3월 달에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망치형의 기준점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상승 장악 잉태 확인형으로, 상승 잉태 확인형의 거래가 수반돼 있는, 왜냐하면 망치형으로 보기에는 거래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 주봉에서도 이제 상승 장악형 그리고 확인형까지 떠 있는 상태에 주봉의 기준이 이렇게, 거래량은요 실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놓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에 샛배령이 뜨고 나서도 결국은 이제 거래량이 터질 때 움직임이 나오는 것처럼, 샛배령이 떴네, 관심을 좀 가져볼까, 근데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그러니까 주간 단위에 굉장히 이쁜 그림이 나온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봉이 장악형의 기준 저주봉인 거고, 행보하다가 거래 터트리고 이렇게 흐름인데, 이걸 주봉으로 해석하면은 나쁘지 않은, 그죠? 첫날 우리가 여기서 따라붙은 이유가 주봉으로 해석하면은 나쁘지 않은 그런 기준점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을 거래량 추가 수반 여부 보면서 대처하자 이렇게 설정을 해드린 겁니다. 일단 그래도 결론적으로 텍스 전략 잡아드릴 텐데, 두산중공업의 경우에는 일단은 거래가 장중에 좀 더 실려주는 모양새를 기대해 보는 쪽으로, 그래서 실려지면 매매 사인이 먼저 나갑니다. 그리고 거래가 안 실리더라도 매매 사인을 잡아낼 수 있어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HMM이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조금씩 더 들어오면서의 흐름인데 월등히 들어와야죠. 조금 이따 한번 다시 보시죠. 그렇게 하고 좋습니다. SM도 뭐 많이 돌리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산중공업의 텍스 전략 부분은 스윙으로 우리가 이제 바꿔놨죠. 스윙 20% 두산중공업 03월 02일.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번 텍스트 쓰는 걸 한번 볼게요. 매직 계산기 지금 딱 잘랐다고 치고 지금이 10시 10분이니까 몇 분 걸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는 10시 2분이니까요. 10시 2분으로 잡고요. 10시 2분 두산중공업 전략 2만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오네요. 들어오면서 2만 1,000원까지니까 일단은 그러면 아까 이제 2만 50원의 기준점이 잡힌다고 그랬잖아요. 40만 주까지 들어오던 게 지금 이제 수급이 긍정적이니까 그렇다면은 여기서 비중을 더 확대할 수는 없고 신규 편입자의 경우에 10% 편입 그리고 15% 비중은 유지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2, 3% 등락 범위에서 채워서 기준을 잡는다. 24,000원 목표 주가 설정한다. 이렇게 일단은 문자를 발송을 합니다. 문자 발송을 하고 그리고 나서 텍스트 전략 부분 마저 설정을 하겠습니다. 문자 부분은 여기서 이제 뭐 공격적이실 필요는 없어요. 21,000원 정도 잡고 프로그램 쪽이 더 들어오는지만 좀 확인하고 프로그램 쪽이 더 들어오면서 이제 올라간다면은 뭐 따라 붙어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눌려질 때 편입의 기준을 설정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자, 텍스트 전략 지금부터로 이제 다시 볼게요. 10시 13분이라고 치고 29,900원일 때 기준에 시가총액은 10조 9,146억 원, 거래량이 600. 거래량 순위 뭐 충분히 있어요. 거래대금 순위가 우리가 이제 원하는 만큼의 변동성을 줄 수 있는 거래량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거지. 거래대금 뭐 충분합니다. 여기서 이제 고점 한번 넘기면 거래대금 충분해지죠. 아까는 프로그램 수급이 이제 좀 둔화돼 있었고 했기 때문에 기준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4위 거래대금 4위에 프로그램 순매수가 3위입니다. 거래량 거래대금은 4위. 이거는 15분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볼게요. 그리고 고점이 21,300원. 이게 2.40%.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이제 1% 밀리면 21,100원. 거의 이탈되면 그리고 2% 밀리면 21,000원. 이런 기준에 이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데 차익 실현을 권해드리지 않죠. 이제 문자 매매 사인 기준 설정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고점을 돌파하면은 10% 상승은 편입 10%까지는 그럼 뭐 요렇게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 고점을 재돌파할 때 시총 1조 이상 10% 상승까지는 편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린 거고 H&M도 프로그램 조금씩은 더 들어오는데 거래가 조금 아쉽긴 해요. 그리고 고점과 이제 저점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원체 이제 변동성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근데 시가와 고가하고 뭐 의미가 없어요. 시가로 잡을게요 그냥. 왜냐면 50원 차이라서 끝전이 형성돼 있어서 3분의 1 29,000원 그리고 28,000원 그 기준 그렇게 놓고 보시고 의미 있는 이제 거래량 기준은 우리가 2천만 주를 설정을 해놨어요. 그 거래량에는 다소 지금 못 미칩니다. 그렇지만은
뭐 지금 기준에서 잠시 다시 볼까요? 2,800만 주에 1,500만 주만 돼도 됐겠네요. 1,500만 주. 그리고 최소 거래량 기준은 이제 일봉 OMA, 20MA 그다음에 캔들 양봉이어야 되고 편집단가 대기비 3% 조정일 때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이제 텍스트 전략 쓰는데 한 2, 3분이면 다 쓰네요. 매직 계산기 캡처하고 그죠? 매직 계산기 캡처하고 2, 3분이면 다 쓰네요. 그렇게 해서 종목별로 단기 변동성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종목이 형성이 되면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산중공업 편입의 기준 그렇게 해드리고 요 이제 변동성이 나오면 이제 매수 강도를 좀 확산을 해드릴 거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올려드릴게요.